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명 존중과 나눔에 대해 알아볼 리본쌤이에요. 저와 함께 우리가 가진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런 생명을 가진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배워봐요.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해볼 활동을 먼저 소개할게요. 책 3쪽을 펴볼까요? 가장 먼저 생명 나눔 동화 붉은 돌고래를 함께 읽으며 이야기 속 주인공의 의미를 이해하고 우리 가슴 속에도 살고 있는 붉은 돌고래의 역할을 배워볼 거예요. 그 다음 붉은 돌고래가 힘차게 뛰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며 마음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여 볼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속 기관의 이름과 역할을 배우며 나를 보다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힘을 기를 거예요. 마지막으로 나와 이웃,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사회를 더 행복하고 따뜻하게 만드는 활동을 배우며 내 주변에 고마운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누군가의 마음속에 사는 붉은 돌고래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붉은 돌고래. 영웅이는 푸른 바다에서 수영하는 것을 가장 좋아해요. 부드러운 윤슬이 물결을 따라 넘실거리는 바다 위에서 자신의 몸속에서 사는 붉은 돌고래를 떠올렸어요. 그 순간 붉은 돌고래가 영웅이의 가슴 속에서 물결 위로 솟구쳐 올랐어요. 안녕? 나는 네 안에 사는 붉은 돌고래야. 네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너의 모든 순간을 함께했지. 내가 너의 가슴 속에서 열심히 헤엄치면 푸른 바다 물결이 너의 손끝과 발끝까지 전해져. 그럼 너는 더 힘차게 뛰어놀며 신나는 시간을 보냈지. 네가 기뻐하면 덩달아 나도 즐거워서 더 높이 뛰어올랐고, 네가 슬퍼하면 나는 어쩔 줄 몰라서 바닷속을 이리저리 헤매곤 했어. 영웅이의 가슴 속 푸른 바다에서 헤엄치던 붉은 돌고래는 어느 날 거센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앞으로 조금도 나아갈 수 없을 만큼 세차게 휘몰아치는 비바람과 거대한 파도 앞에서 붉은 돌고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영웅아! 영웅아! 붉은 돌고래는 애타게 영웅이를 불렀지만 요란하고 거센 폭풍우 때문에 영웅이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붉은 돌고래야. 그때 영웅이의 몸속 구석구석을 유영하던 물결이 말했어요. 이제 이곳에서는 더는 헤엄칠 수 없어. 너는 다른 바다로 가야 해. 그리고 다시 헤엄쳐야 해. 시간이 없어. 서둘러. 먹구름 너머 요동치는 바다를 뒤로 한 채 붉은 돌고래는 다른 바다로 향했어요. 영웅아, 안녕. 행복하고 즐거운 추억이 가득한 영웅이의 바다를 떠난다는 것이 슬퍼 붉은 돌고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첨벙! 붉은 돌고래가 새로운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그곳은 아주 잔잔하고 고요했습니다. 첨벙첨벙, 두근두근. 붉은 돌고래가 힘차게 헤엄치자 오랜 시간 병실 침대에만 누워있던 새보미의 가슴 속 고요한 바다에 힘찬 파도가 일었습니다. 붉은 돌고래 덕분에 잔잔했던 물결은 넘실넘실 일렁이며 새보미의 몸 이곳저곳으로 흘러갔어요. 안녕? 나는 영웅이의 바다에서 살던 붉은 돌고래야. 영웅이는 나처럼 바다에서 헤엄치는 것을 좋아하던 활기찬 아이였어. 그런데 이제 바다를 떠나 하늘로 갔단다. 그래서 내가 너의 바다로 오게 됐어. 앞으로는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새보미는 자신의 가슴 속에서 힘차게 헤엄치는 붉은 돌고래 덕분에 병원을 떠나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붉은 돌고래에게 새로운 이름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영웅아,
네가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내 가슴 속에서 힘차게 헤엄치고 있다는 걸 기억할게. 붉은 돌고래 이야기 잘 보았나요? 영웅이의 가슴 속 푸른 바다에서 헤엄치던 붉은 돌고래가 어느 날 요란하고 거센 폭풍우를 만나 영웅이의 바다를 떠났어요. 영웅이와의 이별이 무척 슬펐지만 새로운 친구 세보미를 만나 세보미의 가슴 속 새로운 바다에서 다시 힘차게 헤엄치는 붉은 돌고래의 이야기가 정말 인상 깊었는데요. 그럼 붉은 돌고래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영웅이의 가슴 속에 살고 있는 붉은 돌고래는 사실 우리 몸속에 있는 어떤 기관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 기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아래 박스에 있는 힌트를 참고해 붉은 돌고래의 정체를 밝혀주세요. 맞아요. 붉은 돌고래는 2번 심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동화에서 붉은 돌고래가 헤엄치면 물결이 영웅의 몸속 구석구석으로 퍼지듯 심장이 두근두근 뛰며 박동하면 우리 몸속 구석구석으로 피를 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심장에서 출발한 혈액은 산소와 영양소를 싣고 우리 몸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다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를 모두 나눠준 후에는 다시 심장으로 돌아와요. 심장은 주먹만한 크기의 근육인데 무게는 250에서 300g 정도로 작지만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보통 1분에 60에서 80회 정도 뛰어요. 가슴의 왼쪽 폐 사이에 자리 잡고 있으며 우리 몸의 펌프, 즉 엔진 같은 존재예요. 우리 몸속에도 힘차게 뛰고 있는 붉은 돌고래 심장이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 몸속에 있는 진짜 심장의 움직임을 실제로 느껴볼까요? 먼저 왼쪽 가슴에 오른손을 올려주세요. 10초간 조용히 숨쉬며 심장 박동에 집중해봐요. 이어서 손목의 오른쪽 손끝을 올려 심장 박동을 느껴볼게요. 평소에는 잘 느낄 수 없었던 심장의 움직임이 느껴질 텐데요. 심장은 주기적으로 오므려졌다, 부풀었다 하는 운동을 하며 일정한 간격으로 뛰고 있는데요. 이를 심장 박동이라고 해요. 붉은 돌고래처럼 우리 몸속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심장의 움직임을 느꼈나요? 동화 속 붉은 돌고래가 영웅이의 감정이나 몸의 변화에 따라 움직임이 달라졌듯 우리 몸속 다양한 기관도 우리 마음과 몸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이 때문에 나의 몸과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를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먼저 우리 마음을 이해해 볼까요? 나를 기쁘고 행복하게 만드는 일은 무엇인지, 내가 요즘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떠올리며 힘차게 뛰어오르는 돌고래 안에 적어봐요.
나를 기쁘게 만드는 일에 대해 잘 적었나요? 저는 이렇게 적어봤어요. 선생님은 가족들과 모여 앉아 함께 저녁 먹는 시간이 가장 행복해요. 그리고 가끔 헌혈을 하면 내 피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는 생각에 정말 뿌듯해져요. 또 저는 애정을 가지고 식물을 키우는 일을 잘해서 쑥쑥 자라나는 나무를 볼 때마다 정말 기쁘답니다. 이제 모든 친구들과 각자 작성한 내용을 설명하며 나를 기쁘게 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봐요. 옆에 앉은 친구가 무엇을 할 때 기쁘고 어떤 일을 하면 가장 뿌듯하고 무엇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 잘 나눴나요? 서로의 마음을 자세히 나눴다면 나를 이해하고 친구를 이해하면서 모두가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요. 그러나 즐겁게 생활하다가도 때때로 슬프거나 화가 나는 순간이 찾아올 때도 있죠. 그럴 때는 스스로를 위로하고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필요한데요. 오늘 나를 위한 마음의 처방전을 만들어 봐요. 먼저 마음이 슬프거나 아픈 순간을 떠올려 봅시다. 저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슬퍼요. 그리고 화나는 순간도 생각해 봐요. 저는 친구들이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을 때 화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럼 슬프거나 화나는 순간에 내 마음을 다독이며 진정시킬 수 있는 나만의 처방전을 만들어 처방 내용에 적어봐요. 저는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들으며 슬픈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화가 날 때는 그 순간 화를 내기보다는 화나는 상황에서 벗어나 달리기 등 운동을 하며
화나는 감정을 다스려요. 자, 이제 여러분도 27페이지의 나를 위한 마음 처방전을 작성해 보세요. 나의 마음을 위한 처방전을 잘 만들어 봤나요? 앞으로 힘든 일이 생길 때면 이 처방전을 꼭 기억하며 스스로를 위로하며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요. 그럼 이제 나의 몸을 이해하고 지키는 법을 알아볼까요? 우리 몸속에는 앞서 동화에서 본 붉은 돌고래와 같은 심장뿐 아니라 다양한 기관들이 존재하며 겉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저마다 맡은 역할을 열심히 실행하고 있습니다. 28, 29쪽에 그려진 각 기관의 이름에 알맞은 역할을 찾아 선을 이어볼게요. 나는 눈이야. 눈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맞아요. 카메라. 눈은 우리 몸의 카메라와 같은 역할을 해요. 눈앞에 있는 모든 물체를 보고 그 모양과 색깔 등을 뇌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돕죠. 난 두근두근 심장이야. 심장은 보통 1분에 60에서 80회 정도 뛰어요. 커졌다 작아졌다를 반복하며 몸속 구석구석 피를 내보내는데요. 심장 덕분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를 담은 피가 온몸에 전달돼서 우리가 건강히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우린 쌍둥이 폐. 폐는 우리가 숨을 쉴 때마다 바쁘게 일을 하고 있어요. 쌍둥이처럼 두 개의 폐가 나란히 우리 가슴 쪽에 자리 잡고 있어요. 폐가 숨을 잘 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걸 통해서 우리 몸의 온도도 일정하게 유지된답니다. 냠냠, 난 위란다. 주머니처럼 생긴 위는 음식물이 들어오면 잘게 부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내 이름은 간이야. 이 장기의 이름은 간이에요. 우리 몸속 나쁜 독을 없애주고 영양분을 저장하고 음식의 소화도 도와줘요. 당분 조절은 내게 맡겨. 췌장은 길쭉한 물고기처럼 생겼어요. 췌장은 음식물 소화를 돕는 친구들을 만들어 내보내고 우리 몸속의 당분이 적당하도록 조절을 해줘요. 오줌은 내가 만들지. 혹시 강낭콩 본 적이 있나요? 신장은 콩 모양을 하고 붉은 갈색을 띠고 있어서 콩팥이라고도 불려요. 신장은 우리 몸속 찌꺼기를 쏙쏙 제거하고 오줌을 만들어 몸 밖으로 내보낸답니다. 꿈틀꿈틀 장이야. 마지막으로 장. 꿈틀꿈틀 애벌레가 움직이는 것처럼 장이 움직이며 미처 흡수되지 못한 물이나 영양소를 다시 흡수하고 찌꺼기는 똥으로 만들어요. 이렇게 완성되었네요. 어렵지 않았나요? 우리 몸속 생명들이 얼마나 멋진 일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죠? 오늘 알아본 것처럼 모든 기관이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내 몸을 소중히 여기며 다른 사람의 몸과 생명도 소중하게 대해요. 나의 마음과 몸에 대해 이해했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조금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방법도 알아보는 게 좋겠죠? 여러분들은 산불이나 수해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유명인들의 기부가 이어진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나요? 기부 활동은 뉴스에 등장한 유명인처럼 큰 돈을 기부하는 것뿐 아니라 나에게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더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거나 혹은 어려운 사람을 위해 용돈의 일부를 나누는 일도 모두 포함돼요. 두 번째, 봉사활동은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하여 몸을 움직여 행동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공원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쓰레기를 줍거나 혼자 살고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도시락을 전달해 드리는 활동, 그리고 시설 환경 개선을 위해 벽화를 그리는 활동 등 재능을 나눌 수도 있답니다. 혹시 내가 많이 힘들고 속상해하고 있을 때 옆에 있는 친구에게 무슨 일 있니? 힘내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누군가가 나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해 줄 때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힘이 나는데요. 이렇게 내 옆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응원하는 말을 건네는 일 또한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마음 나눔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친구에게, 나를 위해 애써주시는 선생님께, 나와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에게 격려와 고마움, 칭찬의 말을 건네 나눔을 실천해 볼까요? 네 번째,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자연과 지구를 지키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모든 생명은 지구가 있기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을 잘 지키기 위해 생활 속 작은 행동부터 실천해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기억해 쓰레기를 줄이고 물을 아껴 쓰면 앞으로 태어날 친구들도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을 쓸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활동은 바로 생명 나눔인데요.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서 고등학생이 된 이후에는 몸속 피를 아픈 사람들을 위해 나눌 수도 있는데요. 이 일을 헌혈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앞서 보았던 동화 속 영웅이가 한 행동처럼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것을 장기기증이라고 해요. 장기기증을 통해 세보미처럼 장기이식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환자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나눔 활동을 알아봤는데요. 그럼 여러 나눔 활동 중 내가 참여하고 싶은 활동을 체크해보고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지 워크북 30, 31쪽에 구체적으로 작성해 봐요. 모두 작성해 보았나요? 저는 3가지를 작성했는데요. 첫 번째, 기부 활동을 할 거예요. 저는 생일을 기념하며 전쟁으로 고아가 된 해외 어린이를 도울 거예요. 두 번째, 저는 환경보호를 위해 텀블러와 다회용 가방을 사용하며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행동을 할 거고요. 세 번째, 생명 나눔을 응원할 거예요. 우리 함께 31페이지 생명 나눔 설명글 하단에 있는 내용을 목소리 내 읽어볼까요? 나는 장기기증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장기기증인에게는 존경의 마음을,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들에게는 응원의 마음을 전할 거야. 여러분들도 작성한 나눔 활동을 꼭 기억하고 일상 속에서 꼭 실천하도록 노력해봐요. 이번에는 실제로 아주 대단한 나눔을 실천한 한 어린이의 이야기를 만나보려고 해요. 태권도를 정말 좋아해서 멋진 국가대표가 되는 것이 꿈이었던 11살 소진이. 태권도를 열심히 연습하고 노력한 덕분에 태권도 대회에 나가 금메달도 땄어요. 우승을 한 날 엄마와 함께 맛있는 삼겹살과 떡볶이를 먹으며 축하 파티를 한 소진이는 기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지만 깨어나지 못했어요. 잠자는 동안 갑자기 뇌에 혈관이 터졌기 때문이에요. 병원에서도 오랫동안 깨어나지 못하는 소진이 곁에서 엄마는 간절히 기도했지만 의사 선생님은 소진이를 그만 보내줘야 한다고 말했어요. 깊은 고민 끝에 엄마는 소진이의 생명 일부를 아픈 아이들을 위해 나눠주기를 결심했어요. 그렇게 소진이는 하늘나라로 떠나며 7명의 어린이에게 몸속 장기를 기증해 새 생명을 선물했습니다. 소진이 덕분에
병원에서 오랜 기간 치료를 받던 어린이들은 건강을 회복해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후 소진이의 엄마도 장기 기증을 약속하며 먼 훗날 소진이 곁으로 갈 때 생명을 나누겠다고 다짐했어요. 소진아, 엄마의 딸로 살아줘서 정말 행복했어. 너는 언제까지나 엄마의 마음속에 영원한 1번일 거야. 안녕, 나는 윤호야. 나는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심장이 많이 아팠어.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수술을 받았고 이후로도 10번이 넘는 수술을 받으며 치료를 받아야만 했어. 병원에서 오랜 기간 지내야 해서 다른 친구들처럼 뛰어놀 수도 없었지.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며 8살이 되었어. 그런데 1월, 천사 같은 분이 세상을 떠나며 나에게 심장을 선물해줬어. 오랜 시간 아팠던 내 심장을 몸속에서 떼어내고 선물 받은 심장이 내 가슴속에 자리 잡자 다시 힘차게 뛰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 나는 새로운 심장 덕분에 하루하루 조금씩 더 건강해졌어. 그래서 이제는 학교에도 다닐 수 있게 되었고 친구들과 뛰어놀 수도 있게 되었지. 매일 병원에서 아빠와 TV로만 보던 야구도 실제로 배울 수 있게 되었어. 이 모든 게 나에게 심장을 선물해 주신 분 덕분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려고 해. 그리고 스스로 약속했지. 훌륭한 어른이 되어서 언젠가 그 심장을 선물해 준 분의 가족을 만나게 되면 내 심장 소리를 들려드릴 거라고. 태권 소녀 소진이 심장을 선물 받고 야구를 할 수 있게 된 윤호의 이야기를 만나봤는데 어땠나요? 생명을 나눠 수많은 사람을 살린 소진이는 어린 영웅이라는 생각이, 누군가의 생명을 선물받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윤호는 더 건강히 살아가기를 응원하게 되는 마음이 드는데요. 윤호가 소진이처럼 고마운 기증인의 도움을 통해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듯 우리 역시 주변에 많은 사람의 사랑과 관심, 도움 덕분에 씩씩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오늘 나에게 사랑과 관심, 도움을 준 고마운 사람을 떠올리며 그 마음을 표현해 볼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대해줘야 할 나 자신을 떠올리며 소중한 나의 몸과 마음의 행복을 지키기 위한 약속도 해볼게요. 나의 몸과
마음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기 위한 약속을 통해 보다 건강한 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요. 오늘 리본쌤과 함께한 생명의 소중함을 알아보는 시간 어땠나요? 오늘 잊지 말아야 할 것 3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첫째, 우리의 몸과 마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특별한지 기억하며 소중한 생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요. 둘째, 타인을 이해하고 돕는 활동을 기억하고 아름다운 나눔 활동을 실천하고, 셋째, 소중한 나에게도 소중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나눠 밝은 세상을 만드는 우리가 돼요. 그럼 소중한 우리 생명을 잘 지키며 오늘 하루도 힘내요. 그럼 여러분 안녕.